수주를 피하는 건설사 2년 후에 최악의 공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치솟는 공사비에 부산 재개발 재건축도 계약을 포기하는 계약 해지되는 사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촉진 2-1구역은 이미 해지가 되어버렸고 초량 2구역도 해지 임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핑계거리는 자재값 상승,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다. 네,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 분양성이 없다는 겁니다. 분양성. 자, 이 가장 큰 문제는 분양성을 키를 쥐고 있다. 서울 강남 같은 데는 아직도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100% 완판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애매한 입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분양가는 또 올라갈 겁니다. 이 분양가가 완판이 될지 안 될지, 결국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해소가 어렵다.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손을 떼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지금 있습니다. 치민공원 촉진 2-1구역 해지가 되버렸고, 이제 동구 초량 2구역도 지금 이제 수순을 밟고 있다. 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사업비와 운영비와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결국에는 무엇 때문이죠? 네, 모든 것들은 분양성입니다. 이제 하나둘씩 이제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실력. 네, 이제 세밀하게 이제 따지는 거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민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가 먼저 눈치를 깠죠. 2-1구역 같은 경우는 자기가 눈치를 깠다. 아, 이게 되는 곳이 아니구나. 자, 이렇게 지금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면은 분양가는 또 올라가야 되고, 네, 이 분양가를 수요를 예측을 해보니까 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시민공원이라는 이 촉진 구역들 전부 다 자체가 저는 추후에 미분양의 무덤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라는 것은 단순히 고급화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이엔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브랜드를 따라서 아파트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선택하는 수많은 요인들. 네, 입지라는 요인들, 그리고 교통, 학군, 여러분들 뭐 브랜드도 되겠고 세대수도 되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뭐 평지냐 아니면은 고바이냐, 이것들이 한 100여 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100여 가지. 100여 가지를 따지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10억을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다 미분양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구에 지금 공원을 하나 끼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분양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촉진 같은 경우는 소유주하고 일부의 뭐 건설사들만, 일부 건설사 거기서만 서로 뭐 좋다고 지금 서로들 막 세뇌시키고 뭐 지금 이런 작업들을 서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뇌 선동이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운대 같은 경우는 200억짜리 오피스텔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업하우스, 에셔튼 어프라든가 상지카일룸 100억대 이상 200억 사이에 되는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 청약이 되고 있습니다. 완판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는 100억짜리, 200억짜리 아파트를 오피스텔을 내놔도 이것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지만 촉진구역에는 단돈 10억인 100억 원에 비한 10분의 1인 가격이죠. 10억을 줘도 이거는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해운대하고 우리가 촉진이라는 시민공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해운대는 100억을 줘도 200억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시민공원은 어떻습니까? 이거 10억을 나는 절대 10억은 못 준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수많은 요인들이 아파트 가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10억 이상으로 분양가가 정해진다. 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그 부분을 저는 자기가 먼저 눈을 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과천 19역도 마찬가지, 10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DLE에서는 이제 뺐습니다. 뭐 지금 삼성물산하고의 지금 이제 뭐 시공사 수주전 이런 것들을 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혈 경쟁을 안 하죠. 수익 계약을 많이 하는 상태고,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출혈 경쟁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분양성이란 거죠. 자, 공사비가 오른 것만큼 분양가도 올라가는데 그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 올라간 분양가, 이 비싼 분양가를 누가 사겠느냐. 이 부분에서 건설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지금 북아현 2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공포기 사례들이 속출한다.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공급이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네, 아파트 공급이 또 이제 빨간불이 떨어지게 되고, 뭐 또 지연이 되겠고, 어떤 구역들 같은 경우는 지연이 되겠고, 어떤 구역들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포기되는 구역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재개발 재건축의 최소 70% 이상은 지금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예 지연이 되거나. 자, 그렇다면은 사업 이제 아파트 공급 일정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딜레이 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공사 지수로 만들었죠. 인덱스로 만들어낸 지수를 보니까 사실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정도라 보고 있습니다. 내년. 네. 특히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를 지을 때 시멘트가 가장 많이 필요하죠. 시멘트. 대부분이 시멘트입니다. 자재 중에. 뭐 일부에 철근도 있겠지만 이 시멘트를 수입을 어디서 합니까?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죠. 러시아. 건설용 시멘트는 100%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고 그 외 비건설용 시멘트는 호주에서 수입을 하죠. 호주. 그런데 무연탄입니다. 유연탄을 수입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에서 수입이 안 되니까 호주에서 수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2.5배예요. 2.5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종식될 때 저는 비로소 이게 좀 떨어질 거다. 공사비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대한 20%에서 30% 정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짓입니다. 건설사들은 이 기회다 싶어서 그냥 호구 낚시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뭐 지금 측정도 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도 앞으로 지금 이제 시공사와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할 구역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솟는 공사비에 시공 포기 속출. 그러니까 결국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이것이 5년 후에까지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공사들은 어떻습니까? 거기다 갖다 다 붙이는 거죠. 네, 갑질에 갑질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전부 다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공사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연이 되겠죠. 아예 포기해야 되거나 아파트 공급은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언제 전쟁 끝납니까? 네, 유연탄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연탄, 시멘트, 러시아가 모든 키를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수주를 피하는 건설사 집 지으면 지금 손해입니다. 지금 손해가 맞아요. 일부는 손해가 되겠죠. 아주 분양성이 좋은 것들은 분양가 올리면 됩니다. 분양가 완판되는 분양가. 강남 같은 경우는 한강변 이런 거 완판되는 거 그냥 올리면 돼. 그런 단지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공사비를 따라서 분양가를 올려서 완판될 수 있는 입지 아파트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개가 되겠냐고요. 부산에서는 광안대교 뷰 정도, 그리고 서울은 한강뷰 정도밖에 안 될 건데, 한강변에 혹은 강남을 낀 곳들, 그게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단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액이 전년비 1분기입니다. 1분기에만 6.3% 하락을 했습니다. 네, 계속 지금 공급 일정들은 지금 낮아지고 있다. 자, 결국에는 이것은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공급이죠. 사실은 공급 물량인데 이거는 원래 지금 계획이 된 상태에서 이 정도의 공급이 나온다는 거고, 지금은 이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는 더 다운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있습니다. 수요량이 있죠. 수요량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죠. 수요량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내가 사겠다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죠? 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멸실되는 가구입니다. 멸실되는 가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멸실되는 가구와 수요량을 합치게 되는 이것이 무엇이죠? 적정 공급량입니다. 적정. 이 공급량에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2022년 작년부터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지금 더 감소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이 한도입니다. 한 30년이 연한이에요. 네,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년을 내다보고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는 한 해가 지나가게 되면은
해가 바뀔 때마다 노화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를 어느 정도로 교체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멸실되는 가구들, 그리고 아파트를 사겠다는 수요량들, 뭐 결혼하거나 내가 뭐 또 뭐 어떻게 독립하는 세대들, 뭐 1인 가구도 되겠죠. 이런 가구들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저거는 2024년이라 보고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2026년부터 2027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급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예요. 그럼 부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에 적정 공급량이 있죠. 자, 부산의 적정 공급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요량 플러스 수요량도 있겠죠. 거기다 일부에 멸실 가구들이 있을 겁니다. 멸실. 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보니까 16,000 정도, 15,000, 대부분 15,000에서 16,000 정도가 부산 아파트는 매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매년. 이거 공급 안 해주면요, 아파트값 난리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2024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되면은 적정 공급량을 못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2025년, 6년, 2027년 정도가 되면은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 땅이 없죠. 부산 아파트 이제 공급 제로 됩니다. 2026년부터 2027년 정도 사이가 되면은 아파트 공급 자체가 이제 문을 닫게 된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적정 공급량이 얼마입니까? 적정 공급량이 25,000 가구는 정도 돼야 됩니다. 서울은 턱없이 부족하죠. 네, 언제부터? 2024년부터. 그리고 2026년부터는 공급이 거의 제로화가 된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2026년부터 2027년에 이르게 되면은 공급 제로 시대가 된다. 아파트 공급 제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파트에 대한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을 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파트 공사비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정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2026년부터 서울과 부산은 공급이 거의 제로 시대가 이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